미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며 실종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법안을 조속히 타결하라며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어 9월 안에 확정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올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으로 가는 최선의 길을 찾아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8월 말부터 시작한 대규모 산불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남한 면적의 5분의 1을 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가 대형 산불에 강타당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불길이 치솟으면서 매연으로 가득해 대기질은 최악이고 이로 인해 진화와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해안 3개 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빨갛게 번져가는 산불은 대한민국의 20% 되는 면적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두터운 연기에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여기저기에 재로 가득합니다. 8월 말 시작된 미 서부 지역의 산불이 진정될 기미 없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 등을 불태우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2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0여 개 주로 번졌고 지금도 100여 건의 산불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는 5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레곤주의 세일럼 대기질은 계측 범위를 넘을 정도로 악화돼 1985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두터운 연기로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뒤덮여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습니다. 보건 전문의들은 산불로 인한 연기가 폐질환을 가중시켜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될 이번 화재에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 서부 지역 건기인 8월과 9월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점차 건조해지는 날씨에 산불의 강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레곤주의 경우 강우량이 많은 편이라 습도가 높아 산불이 드문데 올해 건조한 날씨로 화재 피해가 컸습니다. 대형 화재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외칠 정도로 피해를 입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화재 브리핑을 들었으며 바이든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끝없는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오늘 하루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1,294명, 사망자는 17명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DC는 7일 평균 2.1%로 사상 최저치를, 메릴랜드는 3.5%, 버지니아는 7.2%의 감염률을 기록했는데요. 메릴랜드 대학은 현재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곧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시에선 다음 달 1일부터 10세 이상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 일원의 코로나 상황을 이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와 사망자 수가 지난 한 주간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하루 워싱턴 DC를 포함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총 1,294건의 신규 감염자와 1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DC 7일 평균 코로나 양성률은 월요일에 2.1%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평균 양성률은 현재 각 3.5%, 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 사례의 7일 평균 DC에서 44건으로 꾸준히 유지되었고 메릴랜드는 지난주 662건에서 오늘 538건으로 떨어졌습니다. DC와 메릴랜드에 비해 신규 감염 사례가 조금 더 높은 버지니아에선 지난 2주 동안 92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현재 입원 환자 수가 698명으로 7월 중순 이후 가장 적은 입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 메릴랜드에선 350명, 워싱턴 DC는 91명의 입원 환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일부 공립학교 학생들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직접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DC는 빠르면 2주 안에 독감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C의 스미소니언 외 국립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토리 박물관 등 4개 박물관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운영 시간은 단축되며 방문객은 시간 제한된 입장권을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시에선 10살 이상의 모든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교통 위반 티켓과 유사한 벌금 부과 방식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초기에 경고를 받게 되고 재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는 0.7%의 낮은 신규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월요일부터 모든 학부 과정의 약 15%가 직접 대면 수업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신규 감염 사례가 낮아 캠퍼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해 안전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스포츠 연습은 여전히 중단되며 카페테리아 폐쇄와 방문객은 학생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코로나 구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하라며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 의원들 103명의 모임인 새민주연합은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중소업체 PPP 등 구호 법안들을 나눠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에서 24명씩으로 결성된 초당 모임인 프라브람 서버스는 $2조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오늘 개회하는 데 맞춰 11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9월 안에 확정돼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들의 모임 중에서 양당에서는 두 번째, 민주당에서는 최대 규모인 새 민주연합 소속 중도파 103명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조속한 협상 타결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도파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빈손으로 유권자들 앞에 설 수는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코로나 구호 조치들 가운데 시급하고 양당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부터 잇따라 여러 개의 피스밀 법안들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민주연합 지도부는 코로나 구호 조치들 중에 양당이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미국민 1인당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의 장기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 PPP 등부터 분리해 표결에 붙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 24, 공화 24명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하원의원 모임인 프로블럼 솔버스 문제해결사 소속 의원들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맞서고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규모에서 중간선인 $2조 안팎으로 정해 구호 패키지 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사 의원들이 추진하고 나선 $2조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는 양측이 이미 합의한 미국민 $1,200씩의 직접 지원에 $3,000억,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해 $1,400억 내지 $2,600억, 중소업체 PPP 재개에 $1,900억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협상대표인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양측이 동의하고 있는 조치들부터 피스밀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한 달 후 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자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이 제시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들은 코로나 퇴치에 필수적인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며 분리 처리가 아니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히 자당 하원의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백악관은 마지막 순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법안을 얻어낼 것이라고 9월 내 승리를 확신했다고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2조 2천억 내렸고 백악관은 $1조 5천억 올려 $7천억 차이로 좁혀져 있는데 양측에서 $3,500억 더 움직여 $1조 8,500억 타결짓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시행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올 연말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의 효용 여부가 확인되고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 이미 수십만의 접종 분량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효과가 인정되면 올 연말 코로나 백신이 바로 배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인 백신 등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66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9만 명을 넘긴 가운데 미 제약회사 파이자가 백신 배포 준비 선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는 미 당국의 승인을 통과하면 올 연말께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해 수십만 회 투여분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백신에 대한 가시적인 기대를 모았습니다. 파이자 최고 경영자 엘버트 블라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효과 여부를 10월 말까지 알 수 있을 텐데 만일 임상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백신을 바로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미 정부는 1억 회분 백신을 공급받는 조건에 19억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 파이자에서 백신이 나오게 되면 미 정부와 계약한 1억 회분 백신은 미국민들에게 무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이자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춰 백신 승인을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자 최고 경영자 블라는 파이자의 백신 개발이 정치와 엮이지 않길 바란다며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에게 과학적 도전에 대해서만 걱정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말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올해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더라도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나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파우치 소장은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완료돼 배포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기려면 내년 중반이나 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대규모 접종과 면역력 확보까지에는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2020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으로 가는 최선의 길을 찾아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격전지 6곳 중에 3곳 이상만 차지하면 당선되는 넓은 길을 걷고 있으나 아직 주례밭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차지했던 격전지들을 대부분 상실하고 있어 좁은 길에서 고전하고 있으나 숨은 지지표로 또 한 번의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3일 대선이 13일로 D-50을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파이널 스트레치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승부를 판가름할 6곳 내지 8곳의 격전지들을 돌면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캠페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며 전방위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격전지들로는 플로리다 29명, 펜실베니아 20명, 미시간 16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애리조나 11명, 위스콘신 10명 등 6곳이 꼽히고 있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네바다 6명, 뉴햄프셔 4명까지 포함하면 8곳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D-50의 선거인 단체들을 보면 바이든 222명, 트럼프 203명으로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는 미달해 8대 격전지에 걸린 113명을 놓고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D-50의 8대 격전지들의 지지율 격차는 바이든 후보가 고작 3.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어 누가 승자가 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6대 격전지이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석권했던 옛 민주당 아성들 중에 3-4곳만 탈환하면 당선될 수 있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30년 이상 민주당 아성들이었다가 트럼프에 빼앗겼던 쇠락한 산업지대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등 3곳을 되찾으면 선거인단 268명으로 다른 격전지들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뉴햄프셔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만 이기면 당선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석권했던 6대 격전지들에서 현재 모두 밀리거나 접전을 허용하고 있어 백악관 수성에 상당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대 격전지들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 유세했던 플로리다 29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애리조나 11명을 지켜야 선거인단 258명을 확보해 매직 넘버 270명에 도달하는 희망을 이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곳의 접전지에서 승리하고 4년 전 석권했으나 현재는 4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는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270명에 도달할 수 있고 이곳을 빼앗기면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뉴햄프셔 등 4곳에서 조합해 20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백악관 수성이 좁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4년 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숨은 표들의 열성적인 지지로 이번에도 또 한 번 기적같은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는지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에덴 시니어 센터와 재정 그룹을 운영하고 계신 스칼렛 파이낸셜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또다시 지원이 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제2차 스티뮬러스 경제 구호금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각 가구당 이제 부부가 함께 인컴을 보고할 경우에 13만 불 미만일 경우에 이제 가족 수당 1,200불이 이제 나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미성년자에게도 1,200불을 주는 또 권한도 제휴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unemployment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PPP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랜트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엑스트라 인컴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거에 관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지출과 수입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지출과 수입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재정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를 없애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인컴이 어느 정도 계속 인컴 스트림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부채를 줄일 부분이 있으면 얼른 또 갚으시고요. 또 여유자금으로 항상 이머전시 펀드로 좀 셋어사이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요. 다들 몰기지 리파이낸스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퀴티 론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또 스마트 랩이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빼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이 있으신 부분들은 또 그 저축성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 밸류를 또 인출하시거나 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401k나 다른 연금이 있으신 부분들도 인출과 론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은퇴 구자에 대한 룰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나요? 네, 새로운 케어스 액트의 액트 전에는 401k나 다른 그 qualified account라고 해요. 텍스 디덕을 받은 그 은퇴 구자에서 맥스로 뽑을 수 있었던 부분이 최고 5만 불까지였습니다. 5만 불 미만은 물론 그 구자의 50%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다른 점은 10% 59.5세에 돈을 인출하실 경우에 기존에 이제 내야 했던 10%의 페널티가 없어진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액수 부분에서는 전에는 5만 불이 최고 인출을 하시거나 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아니면 건강상의 타격을 입으셨을 경우에
또 10만 불까지 아니면 10만 불 미만의 은퇴구자에서는 100%까지도 인출과 론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근데 저희가 좀 짚어가야 할 부분은요. 론을 하셨을 경우에 또 3년 안에 반드시 이제 상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과 또 인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것이 텍스를 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었기 때문에 텍스 브래켓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다 맥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텍스 레이스를 조심해서 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은퇴 구자 외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던데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아주 쉽게 이머전시 펀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저축성 생명보험에 있는 그 캐시밸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캐시밸류는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하시면 일주일 안에 어떤 서류나 어떤 underwriting requirement 없이 바로 인출을 하실 수도 있고 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요. 회사마다 약관이 다 틀리고요. 또 보험 상품마다 그 안에 있는 코스트 차지가 또 틀리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론을 recognize 하지 않고 그거에 관해서 배당 이익금을 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론을 했을 경우에 그 론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캐시 밸류에 관해서 이자를 배당 이익금을 주고 또 론 어마운트에 관해서 이자를 또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팔러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만큼의 그 밸류를 찾으시는 것, 금액을 찾으시는 것과 또 각 회사마다의 그 이율과 또 약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미 은퇴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직 은퇴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40대, 50대 분들한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40대, 50대가 자녀들의 교육비 때문에 저축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그 은퇴를 걱정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텍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한 달에 몇십 불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그냥 외식 한번 안 하고 해야 된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단기성이라도 생명보험을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들어 놓으시면은 그것이 재산이 될 수 있고 온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하실 수 있죠. 물론 나이 따라 또 건강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젊으신 분들은 또 좋은 레이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50불 미만으로도 뭐 25만 불에서 또 뭐 많게는 50만 불까지도 얼마든지 그 생명보험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뭐 10년짜리든 15년짜리든 만기를 다 이렇게 채우실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을 들으시면 그 안에서 불어나는 돈들은 또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애니타임 또 이머전시 펀드로 쓰시고 또 리타일 전에 그것들을 다 페이오프를 하시면 꼭 몰기지를 하나 페이오프 하신 것처럼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또 세제가 면세가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때 건강하실 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리라 또 생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불경기 탈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투입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각자의 재정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